그냥 또 국기가 빠른. 혹시요 내일 혹시 여기 오전에 계세요? 가만 있으면 확률이 높아. 이거는 뭐 아버지와 이게 딸을 넘어서 그러죠. 같은 거 있는데 아니 알고는 있었고 파헤쳐 보려고 뭔가 했는데 너무 미약해서 문제더라. 근데 딸이 와서 한번 보고 축복하다가 안 올 수 없다. 작년에 저희는 너무 얘기하고 미안하다. 왜냐면 어떤 우리 보면은 뭐 저희 때는 저희 아버지가 알고 있는 거를 알아서 하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얘기하면은 못 들어요.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걸 얘기하면 저는 120개인데 그렇게 하고 후원자분들도 계속 너무 많이 물만 있는 월요일 날은 안 나갔어. 월요일 날에 물만 있으니까 캔이 많이 왔잖아요. 그치? 캔이 들어오다 삼촌 왕창 잘 들어왔는데. 알았어. 대동보다 보니까 물만 먹으니까 캔이 안 들어와가지고 빨리 들어오거든요. 네. 너무 많이 올라와요. 하나에 90개씩 들어가지고 이 정도 됐어요. 근데 개수가 1,800개 하나에 오늘 발표해가지고 발표가 1,620개 나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아 단체로 보내시나요? 찍어도 북한 아저씨가 찍을 때 운전을 빠지게 해볼게요. 북한으로 보는데 북한 아저씨가 찍을 때 진짜 묘한 거 내일 오잖아요. 한 번은 안 됐거든요. 용현아 빨리 온다 지금.
자기들이 더막두 번째 하고 한다고 하는 사람들 막 나오고 보내주고 내릴 때 찍는 게 제일 좋아. 아마 같이 다녀야 돼 언니랑. 근데 일요일에 하는 거래요. 우리가 후원자들을 더 유도해야 되니까. 내릴 때 아저씨가 잘 보이게 카메라 좀 돌려주시고요. 카메라? 본인이 이렇게 가면 안 돼? 저희 나와가지고. 아니 그러게 이렇게 옆으로 가면 안 돼? 아 저희 일해야 돼가지고. 얼굴 나오잖아. 선생님 아니 거기 서 있으니까 선생님 얼굴 나오지. 나오시는 분들은 잘생기셨구만. 우리 맞아. 선생님 얼굴 잘 네. 조인을 알려야지. 맞아. 그냥 필요한 데 있어. 애들이 어디 돌려라고 그래서 신라 명과 맞아 아니야? 싫대. 명과 나는 씨발 신라 면을 5천 원줄 알았어. 아니 난 여기 지나다니는 거 지금 찍으라고 했어. 와. 앞으로 빼게요. 아침에 자기들이 가지고 내려올 거예요. 옆으로 가면. 우린 아침에 제가 이미 돌렸어요. 난리치기. 날치기. 아니 제가 한방에 난리치기. 마지막이다 하고 죽어서 올렸어. 감사합니다. 나지 않았어? 아까 왔어요. 오늘 가게 열고 오셨고. 요즘 검사로에서 계속 안 타고 그거 어디 만나시는 그래서 그게 있어가지고 아까 전에 왔는데 이쪽에서 움직이니까 옮길 거는 저희 필요한 좀 옮겨주시겠어요? 네. 옮겨주세요. 저 필요하면 가지고 가요?
가서 카메라 찍고. 식사 온 것도 없어요? 모르겠어요. 여기 뭐야 가져와.
여기 배달! 배달! 그거를 이미 저 아줌마 배달 시켰나 보다. 아이고 아파. 송파 공육에서 왔다 갔다 경사씨. 송파 공육에서 왔어. 육칠삼이 송파 66이네. 송파 66이야. 이런 게.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이게 저렇게 이게 저런 택시네. 잘 길을 내야지. 그 전환기 엄마 저기 전환기 와 있다고 전환기 뒤에 있고. 전화기 어디 있어? 지우는 거. 그냥 뭐예요? 뭐예요? 맞아요? 물렸어요.
써야 돼? 잠깐만. 선배가 돈 좋은 거잖아. 이거는 갖고 싶어 가지고 그냥 보고 다리가 붙이는 모스턴 대사 출국 정지 상태란 거야. 이영돈 PD 모스턴 대사 만나다. 생겨서 어떻게 할까? 내가 집에 있으면. 이영돈 TV 인터뷰에서 하고 있다. 공원을 찾아주신 일반인들께 안내말씀드립니다. 모두가 쾌적하고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들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단체 돌림이나 전동 킥보드 이용은 제한되며 자전거는 적정 속도로 주행해주시고 위험한 무기 행위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치본 등 안전사고 위험 있거나 시설물을 훼손할 수 있는 활동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원 산책로에서는 우측 표면을 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공원은 흡연 공원입니다. 흡연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지정된 흡연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원 내부로는 오토바이 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음식 불가 시에는 지정된 도달전을 이용해 주시고 쓰레기를 수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반려견과 산책할 때에는 목줄을 착용해 주시고 운전의 경우 등하기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변등 탐지 전원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그런 때에는 자전거가 필요하며 수행자의 위험한 활동이나 흡연 활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섯째, 음악이나 라디오는 그런 휴대폰을 전달하여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등급이나 사이드를 연결해 여성분께 신청한 말입니다. 인사길
올림픽 공원은 아름답고 안전한 공간으로 만듭니다. 감사합니다. 야, 오세훈 징역 1년 반 구형, 특검, 시장직이 상시경 선고, 추경호도 선고 후 초재판했어. 야, 오늘 엄청 덥다. 야,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테러 자작극 의 발칵해서 있어 보는 거는 경사에서 뭐라고 한다고. 아이고 우리보다 사람이 광역단체 7곳에 선거 소총을 냈다는구나. 대한장애인 체육회 버스가 가고 있구나. 야, 현직 선관위 직원이 충격 양심 선언, 와이파이로 전국 사전투표 발칵. 내가 배승희 변호사 저기인데 뉴스 선관위 중앙 서버 어디로 갔냐 그런데 포렌식해서 가져왔다는데 그게 포렌식해서 가져갔는데 그게 과연 며칠 거 어느 걸 가져갔는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각 개인 저기 선관위 PC 개인 PC 그거 압수당해서 가져왔대요. 몇 개나 가져왔는지 몰라도.
자, 39년 전 쟁취한 참정권 훼손이라고 해서 나왔네. 18개 대학 동시 시국선언에서 6일 전에 나온 거. 그러니까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의 유행은 오세훈 징역 1년 6개월, 서울시장 박하 뭐 이러면서 있을 수 있는 구형이었다. 안민석이가 교육활동 보호구 신설 공개 토론 요청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권 보호구 이거 외국물 먹은 애들은 전부 다 외국 애들 저는 보고 있었는데 라면 누가 여기 보냈네. 학생 다 하는 거. 아씨. 하나 더. 허니버튼 뭐래? 정신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거 싫어가지고. 이다소 베이치랑 이다소 베이크랑 이따가 돼요. 한잔만 더 갔다 왔어. 야, 자기 동네 아닌 거 신경 쓰지 마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참정권 문제로 해서 그냥 모두가 여기 있는 거라고. 모두가 내일 내일이 아니라 그렇게 보면서 있어주는 거야.
투표율을 인쇄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사전투표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선거일 투표율은 감소하는 추세였기 때문에 투표용지가 과도하게 남는 경우 이에 보안 문제며 이를 둘러싼 부정선거 의혹 대상이 되어 왔기 때문에 내부 직원들로부터 인쇄 비율을 축소하자는 의견이 많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이에 2025년 절차 사무 개선 TF에서 이를 검토하였고 최종적으로 작년 12월 종합관리 지침과 통합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이는 지침상의 하한 기준일 뿐이고 그 결정은 각 구시군위원회마다 최근 선거의 투표율 등을 감안해서 위원회의 의결로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송파구의 경우 잠실 3동과 4동은 60%로 나머지 25개 동은 50%로 결정한 것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원인으로는 상황 판단 부족을 들 수 있습니다. 먼저 투표용지 분배에 실패했습니다. 송파구 기준 전체 투표용지 인쇄 비율은 사전 투표율을 포함하여 총 73.3%로 송파구 전체 투표율 65.8%보다 높았습니다만 이를 관내 146개 투표소별로 투표량을 배분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투표용지 부족 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이나 위기 대응 체계가 적시에 작동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건 발생 초기에 신속한 대응에 실패한 것이 또 다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페이지 후속 조치 상황입니다. 중앙선관위 위원장과 사무총장 등 이 사태와 관련된 인사에 대한 인사조치를 이미 시행하였고 이번 사안에 대한 특정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의 중립적인 인사로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여 6월 10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6명은 전원 외부 인사이며 매일 회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습니다. 19일경 최종 결과가 나오면 국민 여러분들께 공개할 예정입니다. 야, 19일경에 최종 결과가 나온대요. 지난 6월 11일 때는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 서울시의 5개 구선관위 사무실에 대한 전격적인 지금 뉴스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하면서 언론 매체가 먼저 공개할 거예요. 재미있을 거예요. 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향후 진행되고 있는 검경 수사나 국회의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자유스럽게 또 궁금하신 게 있어요. 엄청 뜨거워. 됐다. 상황에 대한 간략한 경과 보고는 이제 조상관이 조정실장님께서 충분히 해주신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좀 이 설명을 듣고 저희가 해소되지 않은 질문들도 굉장히 많을 것이고 국민과 대학생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대표자분들께서 차례로 방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요. 하고 그 혹시 먼저 발언하실 대학 있으면 네. 그러면 카이스트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카이스트 총학생사 수정을입니다. 먼저 최근 선관위가 국민과 청년들에게 보여준 모습이 좀 뼈아픈 것 같고 또 가장 공정해야 할 심판의 자리에 선관위 관계자 여러분께서 또 차분하게 그리고 또 단호하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호해야 할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지위는 진정 이게 말씀하셨던 후속 진행 상황과 관련된 이런 부분은 사실 면피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요. 나왔던 이런 이유들 있잖아요. 이유들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분석을 법률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헌법상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사의로 이루어지면 안 되고 자의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혹시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그런 법률적인 수정, 그 다음에 그런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선관위는 어떤 입장을 가지시나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아까 국회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상 독립기구인 건 맞지만 마찬가지로 저희도 법률의 규제를 받습니다. 국회에서 제정해 주신 법률에 따라서
아마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하고 동시에 이루어질 것 같은데 법률 개정이 아마 부과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 선관위에서 드릴 수 있는 의견, 저는 현실적으로 아무리 법률로 모든 것을 다 가져올 수는 없거든요. 법률이 개정이 됐을 때 실무적으로 아예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도 법률로 만들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솔직한 그런 어려운 사정 같은 거를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사항 중에서도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국회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할 때 이런 부분이 있었더라고 반드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미니스트 발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니스타 고등학생인턴 개발책위원장 정원기입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는 오늘 특정 정당이나 후보 입장을 보거나 설치되지 않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발생한 선거 관리 부실과 그로 인한 행정권 침해에 대해 책임 있는 설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투표용지를 조금 부족하게 인쇄한 행정상 실수로만 볼 수 없습니다. 투표용지 인쇄 기준이 하향됐고 현장의 용지 부족 보고에 대한 내용이 지연됐으며 추가 투표용지는 지목백과 오토바이 등을 통해 이전됐습니다. 이후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했던 물품의 보정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하나의 실수가 아니라 인쇄량 산정과 위험 검토, 현장 보고, 비상대응, 물품 이송, 증거 보존에 이르는 여러 안전장치가 연속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관위는 선거 결과에는 영향이 없었다고 설명을 할 수 있으나 선거 결과에 영향이 있었는지와 선거 관리 과정이 적절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적 관리 실패로 단 한 명의 유권자라도 투표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결과와 무관하게 심각한 참정권 침해라고 보아야 합니다. 저희 유니스타 학생들은 과학기술을 학습하며 어떠한 시스템의 실패도 우연히 발생하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정교한 시스템도 스스로 문제가 없다고 선언하는 것만으로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의사결정의 근거와 데이터가 공개되고 외부에서 검증할 수 있어야 신뢰가 형성됩니다. 따라서 선관위의 선관위에 요구합니다. 투표용지 인쇄 기준 변경의 검토 자료와 결제 과정, 현장 보고 및 대응 기록, 추가 투표용지 이송 기록, 관련 물품과 전자기록의 보존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 강화나 미묘할 보완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이 아니라 어떤 부서가 언제까지 어떤 제도를 개선할 것인지 구체적인 시행 일정과 검증 방식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의혹을 확대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자료 공개와 제도 개선을 통해 더 이상의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하러 왔습니다. 선관위의 독립성이 책임 회피의 근거가 아니라 더욱 높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구하는 근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원기 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진짜 뼈아픈 지적이신데 유권자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모여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구성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고 사과드립니다. 근데 사실은 선관위 차원에서 약간 말씀드리자면 저도 선관위에서 계속 공부를 계속 해왔습니다. 선거 단일 학교용률이 부족했던 거를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개선을 했다면 정교한 매뉴얼이라든지 매뉴얼로 안 되는 것들은 법을 법제화시켜달라는 얘기를 분명히 이렇게 되었을 텐데 저희 차원에서는 그런 거를 그렇기 때문에 발생됐을 때 약간 정교하지 못한 방식으로 또 대응이 이루어졌다는 그런 앞선 지적 받아들이고 그 부분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번 선거가 이미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다음 선거를 앞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선관위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절차를 만들 것이고 그 부분이 절차로 안 되고 법률로 해야 될 거라면 반드시 법률을 법제화시키고 법에 안 된다는 규칙이라든지 우리 중앙선관위 전체위원회, 시도선관 전체위원회의 가장 최고 결정권자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 각종 자료 공개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 국회로부터 그리고 선거 관련해도 국회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이번 일이 터지고 나서 지금까지 한 2,500건 이상의 자료 요구가
정부라는 게 그냥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모든 자료를 취합해서 정리해서 그 결과를 제출하는 형태로 저희들은 국민 여러분께 공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국회의원분들이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대표자이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모든 자료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회에서 진행하는 국정조사에서 성실하게 자료 제출하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이해를 하겠고, 제가 그 서강대가 발언하시기 전에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그러는데 그 서울시 선관위에서 이제 22시까지 대기표에 하나요? 이제 투표 마감 시간 연장한다라고 이제 회의위원회에서 결정됐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뭔가 좀 회의록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잔존한 게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 부분 답변 드리면 사실은 아까 우리 대쪽 실장도 설명을 드렸지만 22시까지 연장한 게 투표 시간을 연장한 게 아니고 투표 마감을 연장한 거예요. 지금 마감은 현재 선거법 155조 1항에 보면 투표소는 아침 6시 열고 오후 6시에 닫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궐선거 때는 8시까지 6시에 닫으면 그때까지 우리가 투표소에 여러분들 투표소에 가보시면 6시에 딱 갔을 때 유권자들이 많이 줄 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분들한테는 대기번호표를 줘서 투표를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분이 1명일 수도 있고 줄 선 사람이 500명한테도 그렇게 대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6시까지 그렇게 반드시 6시 땡 하면 문을 닫아서 투표를 못하는 게 아니고 6시까지 투표소에 오신 분한테는 어떤 경우에 투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 10시까지 마감 시간을 연장한 것은 하고 잠시 7도 2투표소 하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는 그 4시 46분에 투표용지가 일단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4시 46분 부족을 해서 5시 39분에까지 53분간 투표가 중지되었습니다. 중지됐고 그 시점에 이제 50매가 투표용지 50매가 송파구 선관위에서 해당 투표소로 이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6시에 200매가 다시 추가로 배부가 됐습니다. 쭉 가는데 저희들이 그 당시 그 해당 투표관리관이 그 선거의 대기표로 나눠준 게 175분이었습니다. 175분이었는데 그 대기표를 가지신 분이 여기 오시잖아요. 투표소에 오시면서 투표용지를 교보는 투표가 점점 이루어졌습니다만 그때 밖에서는 또 시위하시는 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왜 투표를 못하게 하느냐 시위를 하실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들은 그때 입장도 대기표를 가지신 분한테는 투표권을 부여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기표 자체가 8시 그때까지 들어온 게 175매가 다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158매 정도, 17매 정도가 지금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시점에 서울시 그런 상황이 서울시 선관위로 전달이 됩니다. 서울시 선관위에서는 선거를 과장하고 이거를 투표 시간, 마감 시간 부분을 어떻게 할지 논의를 하셨다고 합니다. 마감 시간을 논의를 하고 또그 대기표를 가지신 분이 투표하실 수 있도록 마감 시간을 연장을 합시다라는 의견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 해당 투표소 자체가 우성 아파트 경로당이라고 해서 아파트 단지 경로당에 들어있어요. 유권자분들이 다 그 해당 아파트 주민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에 있는 분들이 번호표를 받고 그 자기 자택으로 돌아가서 나는 충분히 있습니다. 이분한테 안내를 통해서 오셔서 투표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을 주자는 참정권을 보장하자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선관위의 상임위원님, 사무처장님, 선거과장님 투표 시간을 연장 필요성을 느꼈는데 그때는 10시까지라고 단절 짓지 않았습니다. 그 번호표를 가지신 분들이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을 연장하자 했고 현장에 가서 현장 통화를 주자라는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서울시 선관위에서 종로에 있는데 그쪽에서 송파까지 선관위 서울시 선관위 직원 직접 갑니다. 직접 가서 상황을 보고 시간이 좀 연장이 필요하겠습니다라는 그 연락을 주니까 그 8시 40분경에 점점 10시까지 연장을 결정을 했고 선관위 직원들이 간 시간이 8시 50분이었습니다. 그때 가보니까 이제 투표 상황이 이제 통제가 거의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 시간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 분위기를 주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투표할 수 있는 10시까지라고 그 시간을 정했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8시 35분까지 17매가 도착이 있어요. 번호표 중 17매가 도착이 안 됐었는데 투표를 하지 않으셨었는데 9시 반까지
10시까지 투표를 하신 분이 5명이었어요. 9시하고 10시 사이에는 투표를 하신 분이 없는 걸로 저희가 보입니다. 근데 그러면 왜 10시까지만 했느냐라는 지적도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투표를 마감하시면 알겠지만 투표를 마감하면 개표를 해요. 개표를 해야 다음 당선인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소파 같은 데는 다른 그 잠시 출동 입투표소를 제외하고는 다 투표함이 좀 늦게 들어간 곳이 7시 48분까지 투표한 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8시 35분 시점은 다 투표 마감이 돼서 이미 다 개표소로 그 투표함들이 다 이송이 된 상태였고 잠시 출동 입투표소만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10시까지 했다는 말씀드리고 그 시간에 대해서는 그 현장에 있던 시위대 분들도 선관위에서가 그 현장 팀이 10시까지 하는 정도라면 괜찮지 않겠냐는 의견 줬을 때 그분들도 동의했다고 들었습니다. 마감 시간 10시까지로 정해진 것이고 투표 시간 자체를 연장했다. 그거로 그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고국대학교 총학생회장 이른도입니다. 우선 배경 설명해 주시면서 이 하한 기준 결정하는 과정에 의견 수렴의 절차가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의견 수렴 의원들이 바로 의견을 말하는 건지 그런 예측에 대해서도 아무도 그런 의도를 안 하신 건지 궁금하고요. 이쪽으로 내려가면서도 헌법 선관위나 문제가 발생한 선관위에서 이런 심의 의결 과정을 회의록을 남겼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이유도 감사합니다. 그 관련해서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국 우리 구시군 선관위가 전국에 255개입니다. 255개고 17개 시도 선관위가 각자 지금 그 이번 투표용지 인쇄 수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시도 선관위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에서도 그 광역 단체 시도지사라든지 시도교육감, 비례대표 시도위원 같은 경우는 시도 선관위에서 투표용지 인쇄 수를 결정을 하는데 결정하기 위한 기다리고 투표용지 숫자가 똑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청장 선거 투표용지라든지 시장 선거 투표용지 숫자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먼저 구시군 선관위에서가 투표용지 결정을 해서 해당 시도 선관위에 보고를 그런데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송파 같은 경우에는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결정을 했거든요. 지금 저희 말씀드린 것처럼 축소 인쇄를 결정하려면 구시군 선관위 의결을 거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의결이라는 게 가장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가장 큰 의사결정입니다. 255개 구시군 선관위 모두 의결을 거쳤고 그 의결에 따른 회의록은 전부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55개 구시군 중에 송파구, 광진구, 영등포, 서울의 3개 구는 저희들 의결 절차도 이렇게 모여서 하는 의결이고 서면 의결이라고 해서 그 회의 자료로 해서 본인들의 그 각자 방문은 자택이나 사무실을 방문해서 의결을 하는 절차가 있고 서면 의결에도 가는 거 송파구하고 광진구하고 영등포는 서면 의결 절차를 거쳤고 마찬가지로 그 결과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강대학교 총학생회장 이연우라고 합니다. 우선 대학생 대표자라는 직책을 떠나서 하나의 시민으로서 이렇게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또 같이 좀 대응 방안에 관해서 논의에 가릴 수 있는 하나의 장을 만들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사안에 대한 선관위 측이 이제 책임을 다하는 첫 발걸음으로서 국민들도 바라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적인 사고나 현장 운영상의 실수가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 심각한 사안이라고 선관위 측에서도 인지하시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3가지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 자리에서는 해당 사태가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논의해 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한 세부적인 질의가 좀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먼저 발언을 하게 되었음을 전해드리는 바입니다. 우선 첫 번째, 왜 충분한 예산이 있었음에도 투표용지를 충분히 인쇄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질의였고요. 두 번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언제 인지했고 인지 이후에 어떤 대응을 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번 사태로 인해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국민이 피해를 입었는지 그리고 선관위 측에서 그 규모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였는데요. 아까 그냥 뉴스를 들어. 설명에 따르면 어느 정도는 해결되는 측면이
뉴스를 안 보고 왔었는데 또 듣고 싶어서 그러나? 네, 애들 전부 질문지기가 이상해요. 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뭐 투표용지 홍보성 인쇄 예산은 선거인 수의 질문인가 각 봐. 110% 수준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음에도 뭐 실제 자동적으로 묻고 답하기에 올라와 있어. 나중에 이는 올라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예산 부족 때문이 아니라 뭐 알고 있는 거 별로 예산을 없나 활용하지 보다. 않은 결과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고 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애가 사회성이 부족해서 실제 투표용지 왜 인쇄량이 출첵하면서 특집마다 가가 호응하자 방문을 안 하면서 절차 3일 그러고 있다 봐. 90은 선관위에서의 애들이 그러니까 학생이가 의견이 이상한 있다고 애들이야.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런 두 애들이 번째로는 뭐할 것 같아? 당초 편성된 예산과 대비해서 실제 집행액이 동네 한번 조사하고 와야 되는데 동네 조사가 인쇄 안 매수 했어. 축소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이에 대한 90은 선관위의 의결이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편성된 학생들이 예산 바쁜가 대비해서 보다. 집행액이 바빠. 적어진 이유가 아이고. 무엇인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디서 이것도 이에 대해서 뉴스 기자하고 또 어디서 줄여준 거 그냥 뭐 읽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 참정권을 이들이 보장하기 그거 위해서 읽으면서 좀 편성된 이상하다고 생각 안 실제 하냐? 투표용지 아우, 확보에 난 왜 사용되지 지금껏 않았고 이렇게 모르고 있을까? 금액들이 모두 어디에 아니, 사용되었는지 읽어주는 거 보니까는 어디서 들었던 것도 있나 봐. 두 번째 질의는 선관위 정답에 측에서는 정답이 언제 있을 사고 텐데. 가능성을 인지했으며 여기 있어요, 어떤 조치가 메모.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문제. 미술장 그런 것도 안 투표용지 하나 부족 봐. 사태는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바에 따르면 투표일 전에는 이러한 부족 사태에 대한 가능성을 일말도 인지하고 계시지 못했다는 것으로 파악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요. 제보가 질문다운 감소하는 질문을 과정에서 충분히 해야지. 예측이 그러지 가능했다고 말씀하지. 저희는 현장에서 판단을 하고 있고 적절한 대응 체계가 있었다면 사전에 조치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에 공개된 선거 당일 선관위 내부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을 보면 현장 담당자들께서 투표용지 부족 또는 부족 가능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의했음에도 중앙선관위 차원에서의 명확한 답변이나 지시가 확인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질의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중앙선관위가 전국적인 투표용지 부족 또는 부족 가능성을 최초로 인지한 시점을 전달해 주셨는데요. 선거 당일 현장 선관위로부터 접수된 관련 문의와 보고가 총 몇 건인지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여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초 현장 보고 시각과 중앙선관위 보고 시각 사이에 어떠한 논의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특히나 투표지의 일련 번호 같은 경우에는 해당 투표지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추가 배부 투표지에 대해 부여될 일련 번호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로 인해 실제로 얼마나 많은 국민이 피해를 입었는지, 그리고 선관위가 그 규모를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는 단순히 과거의 책임을 묻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 반드시 확인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에 따르면 너무나도 많은 추가적인 내용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투표지 부족 지역이 40곳에서 90곳으로 늘게 되었고요. 직원 중에서는 선거 당일 휴가를 낸 분들이 170여 건 정도 확인이 되고, 추가적으로 증거 보존되어야 할 투표 용지 및 투표한 폐기 사항이 발견이 됐고요. 추가로 또 투표수 오기에 대한 문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면밀한 파악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라 생각이 들고, 실제로 선관위 측에서 실제로 투표를 포기한 유권자 수를 추산하고 계신지, 그리고 공식적으로 판단하는 참정권 침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어떠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자체가 좀 예리하십니다. 우선 110%로 산출했는데, 투표용지 제작께서는 110% 산출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적게 했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용지 관련 예산이 전국적으로 145억이었습니다. 145억 중에 잠정적으로 지금 취합해 보니까 82억 정도를 지금 집행하는 것으로 지금 보고는 돼 있거든요. 그 이유가 선거관리 경비라는 게 국가선거하고 지방선거가 좀 다릅니다. 대통령 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선거관리 경비를 국가에서 받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정부로부터. 그런데 지방선거관리 경비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선거관리 경비를 받습니다. 이번 같이 공시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선거를 예를 들면 서울시장, 서울시청, 그다음에 서울시 교육청,
그리고 송파구청 이 세 군데로부터 관련 예산을 받게 됩니다. 또 비율은 저희들이 그 지방자치단체 지방선거관리경비 산출 기준이라고 해서 그 별도로 그 지방선거에 필요한 경비만 산출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요구를 하게 되는데 그거를 만든 시점이 저희들 2002년 제3회 지방선거 때부터 했습니다. 2002년 제3회 지방선거 때부터 그때는 사전투표가 이제 없을 때입니다. 아시겠지만 사전투표가 2014년부터 도입이 됐거든요. 2002년에 만든 제3회 지방선거 때부터 지금까지 그 투표용지 작성 비율 110%를 반영하는 그 내용 자체가 개정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절차사무편란에 그 투표용지를 50% 이번처럼 몇 프로까지 축소할 수 있다라고 이제 결정을 했으면 그거에 맞춰서 선거 요구도 이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10% 받았는데 그러면 110% 받은 걸 뭐 다른 쪽에 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선거 경비가 만약에 한 자치단체가 1억을 부담을 했다 치면 보통 1억은 훨씬 높죠. 송파 같은 경우도 한 30억 이상 될 거거든요. 예를 들면 30억이라고 하겠습니다. 30억을 구청에서 받게 되면 그 구청에서 받고 또 교육청, 서울시청도 일부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 돈을 받고 집행을 할 때 투표용지 작성 경비는 공통경비 또 고유경비라는 그 구분을 하게 됩니다. 공통경비라는 것은 3개 선거를, 그러니까 7개 선거를 동시에 쓰는데 소요되는 비용. 예를 들면 투표한 제작비라든지 기표대에 설치하는 것은 구분할 수 없잖아요. 그건 다 동시에 써야 되니까. 그거는 제작비 전체를 이렇게 분할해서 분담을 하게 되는데 투표용지 인쇄비만큼은 해당 선거에 딱 특정된 겁니다. 예를 들면 송파구청장 선거라고 하면 이건 서울시청에서 부담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송파구청에서만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는 고유경비라고 해서 하는데 투표용지는 만약에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예산이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 9,400만 원 정도에서 4,700 정도로 좀 알고 있습니다. 거의 절반 정도를 집행을 했거든요. 그럼 남는 돈이 4,700입니다. 송파구 선관위 차원에서 남은 4,700만 원은 보전 비용이라고 해서 정당이나 후보자들이 당선이 되시거나 아니면 일정 득표율 10% 이상 득표하면 50%, 그래서 50%, 15% 이상 득표하면 100%를 돌려드립니다. 선거비용 제한에 돌려드리는데 선거비용 쓰신 것들을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저희들이 송파구청에서 필요한 돈이 뭐 아까 30억이다 하게 되면 구분이 됩니다. 공통경비 얼마, 고유경비 얼마, 보전경비 얼마 이런 식으로 돈을 구분을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10억, 10억, 10억이면 보전비용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 비용 부담이 거의 꽤 후보자 수로 하기 때문에 거의 10억이라고 치면 남는 돈을 처음부터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 돈을 받을 때, 경비를 받을 때 그 보전 비용은 처음에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공통경비, 일반적으로 선거 관리에 쓸 돈들을 다 집행을 하다가 남는 잔액 만약에 선거 공통경비에서만 5억이 남았다 하게 되면 보전 비용을 받을 때 5억을 제외한 나머지 5억만 요청합니다. 그래서 절대 지방선거 경비를 저희들 허투루 쓰지 않고 어느 한쪽에서 돈이 남게 되면 그건 자치단체에다가 그만큼 덜 그렇게 저희들. 야, 대한민국 국민하고 주민이 달라서 그런 거 아니야? 주민까지 해서 인쇄물이 나가서 그런 거 아니야? 주민이 옛날에 없었잖아. 당일날 4시 25분에 민원인 전화를 보내서 압박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 정말 부끄러운 일인데 예를 들어 서울시 선관이라든지 선관위로부터 보고를 받는 게 아니고 민원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중앙선관위는 처음 인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4시 50분경에 이제 YTN 기자가 저희들 공고가로 연락이 와서 그 서울 송파 지역에 이제 그런 일이 있다라는 연락이 와서 공고가에서 인지를 했고 저희 선거 상황실에서는 4시 25분에 민원인 전화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 그 전화가 오니까 그 부분을 다시 서울시 선관위를 통해서 재확인을 거치면서. 야, 그러면 한번 이렇게 계산해봐. 대한민국 유권자 국민으로서 유권자 숫자하고 그 주민으로서의 외국인 주민으로서의 유권자 숫자하고 한번 셈셈이 한번 해봐.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가야지 낮게 인쇄한 건지 느껴보자고. 뭐가 무자본 이유가 있겠지. 모든 시시콜콜한 작은 것까지
선관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 91 선관위, 시도 선관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시도 선관위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약간 여지를 뒀습니다. 근데 이 투표용지 부족 같은 그럼 나올 거 아니야. 총 유권자 숫자 중에서 국내의 국민과 외국의 국민과 그리고 대한민국 내의 주민 숫자, 외국인 숫자, 그래서 유권자 수 이런 게 나올 거 아니야. 그 비교할 수 있도록 그냥 쫙 나왔고 인쇄물 부족한 곳에서 총 개수, 그 유권자 수 개수하고 주민 개수하고 그 인쇄물 부족 개수하고 딱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어느 쪽으로 느껴볼까 그래봤어. 다른 분들 질문하기 전에 먼저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전국 선관위 전 직원 3,034명입니다. 전국 중앙선관위부터 저쪽 제주도 끝에 있는 서귀포시 선거관에 있는 직원까지 전부 합쳐서 3,034명이고 제일 적은 곳의 직원이 울릉도에 5명 그리고 6명 있는 위원회도 한 60여 곳 됩니다. 70여 곳 되고 제일 많은 곳이 지금 송파선관위가 13명입니다. 그렇게 나누다 보면 시도 선관위도 경기도 선관위가 한 60명 정도. 야, 유권자 숫자가 나와야지 인쇄물을 종이한다면서 50%만 인쇄할 거예요? 그랬던 거 51%예요?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 그리고 저희들도 남녀 비율이 거의 이제 비슷했었거든요. 과거에는 여성 직원이 드물었었는데 지금 2025년 시점에서는 여성 직원 비율이 거의 45% 이상, 특히나 실무 직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역전이 됐습니다. 남성 직원보다 여성 직원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녀를 초등학교 2학년 이상 자녀를 여성 직원 비율이 저희들 3,000명 중에 340명 정도 됩니다. 그 정도 직원인데 선거 시기에는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뭐 9시부터 6시까지 그렇게 근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녁 8시, 9시, 10시, 11시 이게 사안에 따라서는 밤을 샐 때도 있어요. 사전 투표할 때는 밤을 셉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 맡길 곳이 없습니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을 때는 우리 직원이 휴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들 국회에서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선관위 직원이라면 선거 때 휴직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한 사람의 손이라도 좀 아쉽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선관위 직원들한테 또 휴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계속 줍니다. 그리고 휴직을 할 거면 6개월 이상 휴직을 해달라고 합니다. 6개월 이상 휴직을 하면 대체 인력을 채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 부국 공무원들, 이제 공채 대기자들, 7급 공무원들, 대기자들 중에 선관위에 배정되기로 된 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6개월 이상 휴직이 되면 발령을 해서 되는데 하다 보면 육아휴직 같은 경우도 이제 본인이 케어를 그냥 휴직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 사정을 아시는 직원들 같은 경우 휴직하지 않고 또 해보려고 막 노력을 하다가 또 아이하고 조금 뭐 갈등이 생기는 이런 도저히 견디지 못하는 경우에는 6개월이 아닌 석 달, 넉 달 휴직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비율이 전체 휴직자의 60%입니다. 60% 조금 상회하고요. 육아휴직 아닌 뭐 질병휴직 저희들도 있습니다. 선관위 직원이라고 해서 뭐 무죄가 아니기 때문에 교통사고 나서 다치는 친구도 당연히 있고 뭐 정신질환 뭐 그런 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진짜 대외적으로 언론에 났을 때 휴직을 하면 다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비판을 받지만 대부분의 직원들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좀 참고 견디면서 휴직을 하지 않고 선거관리를 합니다. 그렇지만 진짜 극히 일부분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휴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양해를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선거 그런 일정 시기에 휴직을 못하게 하는 법률까지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 입법화되면 저희들이 따르겠지만 지금 선관위 직원들이 또 어차피 공무원 신분이고 선관위 직원만이 아니고 다른 공무원들에 비했을 때 저희들이 휴직 비율이 한 1% 이상 낮습니다. 좀 밑으로 낮습니다. 그런 걸 보면 선관위 직원 모두가 선거 치르기 싫어서 뭐 휴직한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 계신 회장님들은 좀 오해를 조금 덜어주셨으면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답변 받으신 게 있다면 많이 질문해 주십시오. 네.
궁금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증거보존 신청은 선거 소청과 선거 소송으로 가기 위한 이제 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이게 개혁신당 측에서 이제 증거보존 신청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투표지, 그다음에 투표로 이런 거와 함께 잠실 4동 7투 그 해당 투표소에 투표용지 보관 상자하고 CCTV까지 이렇게 추가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 증거보존 신청을 할 때 이 그 투표용지 보관 상자라는 거는 이제 언론에 많이 투표함을 폐기했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많이 되었는데 투표함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전날까지 투표용지를 배부하게 돼 있잖아요. 투표소에. 그래야 이제 다음날 투표용지 열어가지고 상자를 열어가지고 투표용지를 쓰잖아요. 요게 그 내부 상자 모형도 그 박스예요. 빅박스. 우리 이제 A4 박스 같은 거. 맞습니다. 그 빈박스 그 면에 그 겉면에 1900매 몇 번부터 몇 번까지 1900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법원에서는 그것을 이제 증거 보존을 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내리긴 했지만 사실 1900매를 배부했다는 거는 저희 모든 문서에 다 나와 있고 사실 그 빈박스가 없어도 충분히 우리는 인정하는 부분이고 증명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 증거보존 신청을 할 때 법원에서 선거부 선관위에 미리 알려주지를 않아요. 결정되기까지는 알려주지 않아요. 신청이 어떤 게 신청이 됐고 그리고 언제 그 결정이 났는지를 저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아마 5월 9일 여기 올림픽 펜싱 경기장 1시경에 이제 왜 필요 없죠 저거 담당 선거부 그러면 직원한테 전화가 와서 증거보존 신청이 인용이 됐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문서가 1시 51분쯤에 전화가 와서 증거보존 신청이 인용이 됐고 그 결정문은 팩스로 꼭 보낼 것이다. 그래서 어떤 것이 증거보존 신청이 됐는지 그 대상물은 그 팩스를 통해서 확인해라 라는 전화를 받았대요. 근데 이제 문제는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읍면동에서 이제 다 수거를 해가지고 송파구 선관위로 보내왔고 다른 쓰레기까지 폐기물하고 같이 다 왔고요. 1시경에 폐기물 업체가 와서 그걸 수거해서 그 폐기 처리하기로 이미 이제 계약이 다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시에 이미 같이 가져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1시경에 과연 그 직원이 그거를 몰랐기 때문에 그 상태를 몰랐기 때문에 1시 58분에 아까 전화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전화 받았던 당시에도 그 보관 상자가 증거물로 됐는지 증거보존 신청이 됐는지는 몰랐던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5시경에 팩스가 왔고 그때서야 그 상자가 증거보존 신청된 거를 알았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보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의적으로 증거를 폐기했다라는 그런 오해를 사고 있는데 사실은 그 이제 시간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은 조금 어떻게 보면 인지 시점과 그거를 폐기한 시점에서 좀 차이가 났던 부분이 있고 사실 그 증거물품을 쉽게 선관위 마음이야. 없는 게 아니라 그 해당 선관위들 마음이란 말이야. 자기들의 법이야 이거. 각자 다른 곳이야. 각자 선관위가 전부 다 다른 얘기를 하고 하더라도 왜 그 사람들 그렇게 한다는 내용. 아 잘한다.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송파구 선관위가 여기 투표 용지가 있는 건지 식기 비품이 있는 건지 그거가 진짜 안 사는 거야. 옮기고 나서 그 상황에 이제 누가 들어가서 이제 없어진 걸로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상자가 발견됐다라는 그런 기자회견도 하고 했는데 아무튼 이 투표용지 상자는 투표용지 보관 상자는 사실은 전 사정은 그렇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이 됐나요? 네, 사무처장 한재민입니다. 방금 답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 말씀해 주신 거에 따르면 결국은 해당
투표용지 상자가 어쨌든 송파구에서 1시 정도에 이제 폐기가 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1시 50분경에 연락을 받았을 때는 이미가 폐기가 되어 있었고 그걸 해당 직원이 어떻게 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실제로 해당 상자 외에 다른 투표소에 있는 상자들도 그 시점에 동시에 폐기된 게 맞는지, 그리고 그것이 폐기됐다는 증거를 제시해 주실 수 있는지. 야, 그게 선관위마다 다르다니까. 진앙이 하는데 자꾸 이상한 사람이 있어. 진앙이 아니라 그 선관위 거기서 하는 마음이야. 그래서 그 업체가 그게 법이야. 시에 어느 동에 가서 수거해 갔다는 그런 거는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각자 다른 얘기야. 각자 다른 얘기. 보관 상자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는 없고요. 사실 그 폐기물의 주된 그 대상은 기표만 기표대 이런 쪽이에요. 이제 그게 제일 주된 대상이고, 나머지 그때 썼던 자녀 투표용지 보관 상자, 보관 봉투라든지 그동안 뭐 이제 투표소에서 나왔던 쓰레기물들, 각종 그 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다 같이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되어 있지 않지만 대략적인 시간, 동선은 나와 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폐기물 업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성균관대 인사캠 총학생회장 이재홍입니다. 저는 방금 이야기 나눈 투표용지 보관함과 다른 것에 대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사무총장 직무대행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 중에서 선거 기간이 다가올 때 선관위 직원들의 휴직 인원수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 젊은 직원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보육과 관련되어서 직원들이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늘어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이곳에 성균관대학교 학생들을 대표해서 나온 사람으로서, 그리고 저 또한 이번 투표에 참여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 그렇게 납득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보육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야, 민서가 얘네들이 대학교 뭐 대표라고 한다. 네가 생각할 때 얘네들이 공부하는 애들이냐 아니면 날라리들이냐? 야, 씨, 이거 완전 개떡들이다. 야, 개떡들. 이거 하면 뭐하냐 이게. 이런 것도 대학생들이라고? 아유, 국민학생이보다 못하다. 야, 다닐 때 아이고 무슨 글자놀이 하고 있어. 이 머리 없는 누를 갖고 놀고 있는데, 거기다가 질문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그 뉴스나 봐, 인마. 중에 대표적인 게 일반 육아휴직이나 재정휴직이나 가사휴직 같은 경우는 휴직 심사위원회 구성을 해서 휴직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육아휴직이 반드시 필요하다. 휴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6개월이나 할 수 있게끔 예상하지 못한 휴직을 하게 되는 직원들한테 불이익을 주게 됩니다. 육아휴직에 대해서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육아휴직 말고 다른 휴직 같은 경우에는 휴직했다고 복직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선관위 인사가 되게 되는 5급 이상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정보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하고 7분 해당 시군에서 서울시 선관위에서 근무하는 25개 그런 예상하지 못한 휴직을 한 사람을 복직을 했습니다. 5개월째 복직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한 곳에 배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지정을 하시면 그런 문제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휴직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런 방식으로 직원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직원 중에서 이해를 하시는 펜싱 경기장 쪽에서 있어요. 시국촌 대학생들 선관위, 선관위. 여보, 한 가지. 야, 비공개 동영상이는데 또 비공개. 아이고. 비공개요, 비공개. 얼마나 쪽팔리면은
비공개하고 있어. 어? 비공개 동영상입니다. 그러니까 비공개하는데 비공개. 야, 쪽팔리는 줄 알아야지. 이거 대학 시민에 이거 뭐 할 줄 아는 게 없구만. 야, 홍보와 변명으로 일관되는 대한민국을 그냥 듣고 있는 거야. 똑같은 소리지만 원칙도 없고 뭐도 없고 지들 마음대로 놀고 있어요. 이 법이야, 법. 이러고 있으니까. 각기 달라요. 선관위마다 엄청나게 다르게 놀고 있어, 다. 그게 다 같은 그런 놈들이에요. 뭐는 같을까? 알 수가 없어. 뭔가 같겠지. 거짓말쟁이도. 진실은 어디가 됐을까? 어딘가 있겠지. 30분까지 다 기다려야 되는데 혹시 어차피 다 오셨는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내가 담배 냄새 싫어하는데 담배 끝났어. 또 오실 분 있으면 더 기다리겠습니다.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야, 대기표 받고도 투표 안에 투표지 부족 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에 실태는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금일 6차 위원회의 주요 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앙선거관리 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총장, 사무차장의 서면 질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하여 50% 축소 인쇄 지침 시달 과정에서 중앙선관위에 보고를 했는지 여부, 본투표 당일 사태에 대한 보고 및 대응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에 대하여 중앙선관위원회 위원장은 지침 시행 전에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회신하셨고, 상임위원은 보고를 받았으며 지침은 사무총장이 정결 처리하였습니다.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이번 사태 발생 이후에 투표용지 인쇄 축소 지침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보고받은 것이 아니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으며, 그와 동시에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사무총장 등으로부터 보고를 동시에 받았다고 합니다. 중앙선관위는 6월 3일 오후 8시 8분 무렵 투표용지 부족 사안을 인지하고 투표용 발급기를 통한 발급 등도 검토하였으나 이미 너무 늦어서 사태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선관위의 오후 10시까지 투표시간 연장 결정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사전보고를 받지 못했고, 서울시 선관위 상임위원, 사무차장, 선거과장이 결정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상황에 대해서 중앙선관위가 송파구 선관위,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사전 보고를 받지 못한 점을 볼 때 비상 상황에 대한 신속한 보고 대응 체계가 미작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및 대응 미흡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고 할 것인지 책임 소재를 논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국에는 코로나19나, 응? 세월호나, 다 그런 이태원이나, 다 그런 종류, 얘기거리밖에 없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대대지마도 못한 국민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금일 6차 위원회 주요 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앙선거관위 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총장, 사무차장의 서면 질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하여 50% 축소 인쇄 지침 시달 과정에서 중앙선관위에 보고를 했는지 여부, 본투표 당일 사태에 대한 보고 및 대응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에 대하여 중앙선관위원회 위원장은 지침 시행 전에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회신하셨고, 상임위원은 보고를 받았으며 지침은 사무총장이 정결 처리하였습니다.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이번 사태 발생 이후에 투표용지 인쇄 축소 지침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보고받은 것이 아니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으며, 그와 동시에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사무총장 등으로부터 보고를 동시에 받았다고 합니다. 중앙선관위는 6월 3일 오후 8시 8분 무렵 투표용지 부족 사안을 인지하고 투표용 발급기를 통한 발급 등도 검토하였으나 이미 너무 늦어서 사태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선관위의 오후 10시까지 투표시간 연장 결정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사전보고를 받지 못했고, 서울시 선관위 상임위원, 사무차장, 선거과장이 결정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상황에 대해서 중앙선관위가 송파구 선관위,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사전 보고를 받지 못한 점을 볼 때 비상 상황에 대한 신속한 보고 대응 체계가 미작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및 대응 미흡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고 할 것인지 책임 소재를 논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비상이 아니라 얘기야. 일차적으로 그럴 수도 있어. 그러면서 놀고 있는 거야. 그거 좀 알아서 하지. 그럴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들의 세상은 그럴 수 있어. 지금까지 24년 넘게 맨날 그러고 그렇게 해서 놀고 있는데, 일하고 있고. 업무가 그래. 오늘 중앙선거관위 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총장, 사무차장의 이것이 주최측의 농간으로 밝혀지는 순간이야. 50% 축소 지금까지 쭉 그런 일들은 다 주최측에서 보고를 했는지 여부, 만들어진 거라고. 본투표 당일 사태에 대한 안 보고 한 및 게 대응 아니야.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주최측이 농간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은 거야. 중앙선관위원회 위원장은 지침 시행 전에 뭐 보고받은 바가 하나라도 없다고 틀린 게 있어야지 뭐. 상임위원은 보고를 그럴 수 있는 받았으며 거. 지침은 전부 다 사무총장이 정결 선관위들이 그렇게 처리하였습니다. 해왔던 거.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이번 사태 발생 이후에 투표용지 인쇄 축소 지침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보고받은 것이 아니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으며, 그와 동시에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사무총장 등으로부터 보고를 동시에 받았다고 합니다. 중앙선관위는 6월 3일 오후 8시 8분 무렵 투표용지 부족 사안을 인지하고 투표용 발급기를 통한 발급 등도 검토하였으나 이미 너무 늦어서 사태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선관위의 오후 10시까지 투표시간 연장 결정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사전보고를 받지 못했고, 서울시 선관위 상임위원, 사무차장, 선거과장이 결정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상황에 대해서 중앙선관위가 송파구 선관위,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사전 보고를 받지 못한 점을 볼 때 비상 상황에 대한 신속한 보고 대응 체계가 미작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및 대응 미흡에 대해서 컴퓨터 누가 바이러스인 줄 책임지고 할 알았지. 것인지 책임 소재를 그거 누가 치우고 이렇다고 하는 거냐? 이게 하는 거, 선관위에서 그랬겠지. 누가 했겠어? 또 누구 줬나? 알 수가 없어. 그 수사를 해야 돼. 수사해서 언제부터 그랬어 하고
끝없이 추적을 하라. 그 증거가 나올 거야. 아, 왜 이거 먼저부터 이랬어?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네. 금일 6차 위원회의 주요 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앙선거관위 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총장, 사무차장의 서면 질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하여 50% 축소 인쇄 지침 시달 과정에서 중앙선관위에 보고를 했는지 여부, 본투표 당일 사태에 대한 보고 및 대응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에 대하여 중앙선관위원회 위원장은 지침 시행 전에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회신하셨고, 상임위원은 보고를 받았으며 지침은 사무총장이 정결 처리하였습니다.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이번 사태 발생 이후에 투표용지 인쇄 축소 지침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서울시 야, 선관위로 이거 삥땅 친 거야. 삥땅이야, 삥땅.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으며, 커미션 그와 먹었어? 동시에 너 푸여 먹었냐?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사무총장 커미션 먹는 거 등으로부터 같아. 보고를 삥땅 동시에 치고. 받았다고 합니다. 너 세금 절약을 위해서? 이 미친 새끼야. 중앙선관위는 6월 3일 오후 정신이 8시 어디 8분 나갔어요? 무렵 투표용지 부족 너네들 사안을 왜 인지하고 키워? 투표용 발급기를 통한 발급 등도 누가 검토하였으나 시켰어, 그거? 이미 너무 세금 늦어서 절감만 하고. 사태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선관위의 오후 10시까지 투표 시간 연장 결정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사전 보고를 받지 못했고, 서울시 선관위 상임위원, 사무차장, 선거과장이 결정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상황에 대해서 중앙선관위가 송파구 선관위,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사전 보고를 받지 못한 점을 볼 때 비상 상황에 대한 신속한 보고 대응 체계가 미작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및 대응 미흡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고 할 것인지 책임 소재를 논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앙선관위 해체, 지방선관위 해체, A의 해체, 수원시 연수원 해체, AWEB 서울센터 해체, 모두 해체, 폐지. 대한민국 국회는 빨리빠르게 일처리하세요. 대한민국 대통령과 김민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를 해서 다 마무리하세요. 상임위원, 사무총장, 사무차장의 서면 질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부정이 도우들은 전부 다 해체. 지침 시달 과정에서 중앙선관위에 보고를 했는지 여부, 본투표 당일 사태에 대한 보고 및 대응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그 모든 조직을 없애버리세요. 인쇄매수 축소에 대하여 중앙선관위원회 위원장은 지침 시행 전에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회신하셨고, 상임위원은 보고를 받았으며 지침은 사무총장이 정결 처리하였습니다.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이번 사태 발생 이후에 투표용지 인쇄 축소 지침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보고받은 것이 아니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으며, 그와 동시에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사무총장 등으로부터 보고를 동시에 받았다고 합니다. 중앙선관위는 6월 3일 오후 8시 8분 무렵 투표용지 부족 사안을 인지하고 투표용 발급기를 통한 발급 등도 검토하였으나 이미 너무 늦어서 사태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선관위의 오후 10시까지 투표 시간 연장 결정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사전 보고를 받지 못했고, 서울시 선관위 상임위원, 사무차장, 선거과장이 결정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상황에 대해서 중앙선관위가 송파구 선관위,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사전 보고를 받지 못한 점을 볼 때 비상 상황에 대한 신속한 보고 대응 체계가 미작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및 대응 미흡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고 할 것인지 책임 소재를 논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30분까지 다 기다려야 되는지 혹시 어차피 다 오셨는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더 오실 분 있으면 더 기다리겠습니다.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어차피 거의 다 됐나요?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네. 금일 6차 위원회의 주요 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 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총장, 사무차장의 서면 질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하여 50% 축소 인쇄 지침 시달 과정에서 중앙선관위에 보고를 했는지 여부, 본투표 당일 사태에 대한 보고 및 대응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에 대하여 중앙선관위원회 위원장은 지침 시행 전에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회신하셨고, 상임위원은 보고를 받았으며 지침은 사무총장이 정결 처리하였습니다.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이번 사태 발생 이후에 투표용지 인쇄 축소 지침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보고받은 것이 아니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으며, 그와 동시에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사무총장 등으로부터 보고를 동시에 받았다고 합니다. 중앙선관위는 6월 3일 오후 8시 8분 무렵 투표용지 부족 사안을 인지하고 투표용 발급기를 통한 발급 등도 검토하였으나 이미 너무 늦어서 사태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선관위의 오후 10시까지 투표시간 연장 결정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사전 보고를 받지 못했고, 서울시 선관위 상임위원, 사무차장, 선거과장이 결정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상황에 대해서 중앙선관위가 송파구 선관위,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사전 보고를 받지 못한 점을 볼 때 비상 상황에 대한 신속한 보고 대응 체계가 미작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및 대응 미흡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고 할 것인지 책임 소재를 논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도 부모님도 알아두면 유용한 1분 건강 꿀팁. 부모님 모시고 병원에 광고했어요, 광고. 일어나서 가시죠. 너무 재밌다. 금일 6차 위원회의 주요 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앙선관위 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총장, 사무차장의 서면 질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하여 50% 축소 인쇄 지침 시달 과정에서 중앙선관위에 보고를 했는지 여부, 본투표 당일 사태에 대한 보고 및 대응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에 대하여 중앙선관위원회 위원장은 지침 시행 전에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회신하셨고, 상임위원은 보고를 받았으며 지침은 사무총장이 정결 처리하였습니다.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이번 사태 발생 이후에 투표용지 인쇄 축소 지침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보고받은 것이 아니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으며, 그와 동시에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사무총장 등으로부터 보고를 동시에 받았다고 합니다. 중앙선관위는 6월 3일 오후 8시 8분 무렵 투표용지 부족 사안을 인지하고 투표용 발급기를 통해